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차트 상황들 보시면은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죠. 네, 이 부분은 뭐냐, FOMC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하락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이 됐죠. 자,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상대로 됐고, 금리 인하도 됐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우지수는 무려 2.58%, 나스닥은 3.56%, S&P 500은 마이너스 2.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까지 해가지고 열흘 연속 10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인 것 같다 느낌이 좀 있죠. 자, 여파가 어떤 것들이 있을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매파 발언, 파월의 매파 발언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지금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전부 다 내렸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 주가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면은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움직임들이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매파 발언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내년에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4차례 금리 인하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3차례로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2차례로 다시 바뀌어졌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겠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럽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올해 마지막, FOMC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겠습니다만, 이 이후의 형국들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기준보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자, 0.25%포인트 낮췄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11월에 이어서 3번 연속 인하되는 모습인데, 사실 금리 인하가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올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멈춘 상태로 한동안 유지된 다음에 또 금리 인하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3번 연속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더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충격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죠. 자, 기준금리의 추가적 조정을 고려할 때라는 부분입니다. 기준금리의 조정 속도와 폭을 고려할 때로 수정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 조정을 고려할 때, 즉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준금리의 조정 속도와 폭을 고려할 때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진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였고요. 내년 연말까지 2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일단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하기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의 상황들이 불확실하다라는 쪽의 얘기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고 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겠다고 나왔다라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대형주들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또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고금리 기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금리가 그래서 올라가느냐는 아니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집권 이후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강달러.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나오게 될 테고, 또 강달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그냥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높은 금리라 봐야 돼요. 물론 5%대까지 갔었던 부분보다는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도 연말까지 3%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해진 거죠. 자, 그러면 3%대의 금리가 나오는 내년도 시점을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 되겠어요? 3% 초반까지 가려면 내년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낮출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흐름이 좀 꺾이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뒤로 더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점에는 지속적인 상승과 그 다음에 2026년도까지 치고 넘어가는, 즉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원래는 이제 한번 폭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 한번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좀 티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상승 효과는 지속이 되되 많이 올라가는 폭이 아니라,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도 좀 거쳐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형태, 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살금살금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2025년도에 3,000 넘나요? 3,300 넘나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불확실한 모습이 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단기적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3,000포인트라는 그 상황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 여파가 오른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좀 부담될 수 있겠죠. 다행히도 우리 증시는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의 조정을 받을 때 자금 이탈이 멈출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전 세계 증시를 한번 흔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라 우리도 쉽게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 파월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법인들의 초단기 자금이 9일 만에 13조 원이 빠졌다. 자, 이제 뭐 탄핵 전국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법인의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여기 써있네요. 머니마켓 펀드. 이쪽에서 13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 야, 9일 만에 이 정도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루에 1조 넘게씩 계속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거는 이제 초단기 상품입니다. 즉, 자금을 어디다 놓기가 조금 애매할 때 저기다 좀 집어넣는 그런 형태인데, 요 부분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더 강해요. 자, 지금 이게 184조 원에서 171조 원까지 그냥 쭉 빠져버린 모습인데,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죠. 이거는 급하게 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법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왜 빠져나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뭐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뭐 비용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일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야, 투자 됐어 하지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뭐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면 이 MMF라는 것은요,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폭의 유출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일단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 불안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 원화 가치의 급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게는 별로 안 좋죠. 다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 수익성 증가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채가 10년물 6개월 만에 최대 4.5%대까지, 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거 장기 국채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 답답하네요. 네. 네, 조금 더 올려줘야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네. 미국 경제는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온 게 있었는데, 비트코인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고,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간,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이 많이 됐고,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 자산 쪽으로의 어떤 비트코인 움직임들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어떤 의심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파월이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을 보유 안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없나? 비트코인을 보유 안 하겠다, 이거 정책적인 변화를 따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에 대한 그 내용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마찰이 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 내용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예, 내용이 따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못한다, 제도 변경 추진 의사가 없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 정부가 이걸 사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네, 따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네, 뒤로 주춤하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비트코인도 조금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내려갔고,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조금 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왜냐면 코인이나 미국 시장이나 일단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수익 날 확률이 많지 않다라고 된다라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오히려 우리 증시가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환율지 한번 볼까요? 네, 원화 가격이 보름 만에 이렇게까지 급락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440원 위협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런 강달러 기조, 달러 인덱스 계속 땡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자, 일단 1400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보여지면 되는 거지만 1450원대 이상 막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환율은 1400원을 떨구느냐 안 떨구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될 것 같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이어진다고 한다면 증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대형주 위주로 방어가 좀 되거나 아니면은 어제 매수했던 거 갖다 집어 던지면서 네, 상황이 바뀌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어제 얘네들이 보면은 시장 쪽에도 베팅을 했단 말이죠. 즉 시장 상승 쪽에도 베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네, 오늘 수급 동향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걔네들 올라갈 때 우리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리도 안 떨어지면 되는 건데,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비상에 걸립니다. 원화값 변동에 따른 대응 전략.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위험 자본 관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외화의 중요성을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쟁여놓고 또 버티게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환 보유고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에 대한 포인트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통화 스와프도 많이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있죠.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들, 얘네들이 만약에 그 해외 쪽에 어떤 차입, 그러니까 달러 비치를 낸다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환율이 좀 내려가야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거나 또는 매도가 안 나오려면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뭔가 이제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이제 뭐, 경기 전망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정당 싸움들, 이게 정치 싸움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이 또는 살림살이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참, 네, 여기서도 그냥 딴 생각들인 거죠. 네, 딴 생각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스는 대부분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는데 요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동안의 수급 동향 보시면 알겠죠. 네, 아침에부터 계속 쏟아내느냐 아니면 쏟아내는 척만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 있었죠. 구글이 만들어낸 거. 네, 요 부분이 아주 그냥 네, 이번에 가상자산 암호 무력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요거를 다시 뭐 한 번 더 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야, 이 양자 컴퓨터가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발전하고 네, 조금 더 발달하는 그 형태로 가게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상대로 연준의 네, 금리 인하가 떨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짝 네, 기분 나쁜 상황이 좀 됐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횟수를 좀 줄인다. 이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일단은 상황 좀 지켜보고요. 네,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또 체크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 좀 떨어진다.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폭락을 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폭락을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애매한 출발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수급들이 내일, 오늘이죠. 네, 어제 진행한 부분들은 오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의 베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네,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파이팅 하시고요. 아침에 너무 일찍 대응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략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